8월 13일 파주 브리핑입니다. 파주시가 나라와 주권을 되찾기 위해 고귀한 삶을 바친 독립유공자의 부인과 후손을 찾아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파주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15일 예정됐던 제76주년 광복절 기념식을 취소하고 광복군 제3지대와 OSS 특수훈련단에서 활약하신 고 한희훈 지사의 부인 이정미 여사와 광주 농업학교 학생 시절 3.1 만세운동을 주도한 고 이동훈 의사의 손자녀 이우석 선생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종환 시장은 파주시는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이 더욱 명예롭게 예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1인당 10만 원씩 추가로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 가족 등 약 2만 4천여 명으로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원되며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1회 한해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 가족 등 월별 급여를 받는 경우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복지급여 수급 계좌로 입금되며 그 외 복지급여 계좌 미등록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파주시는 대상자 정보와 계좌 확인 후 8월 24일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복지급여 계좌 미등록자에게 9월 15일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파주시가 오는 9월 3일까지 중소기업의 불편사항을 적극 찾아 해결하기 위한 2022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의 신청을 접수합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은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방시설, 휴게실, 기숙사, 화상회의실 등을 개선하는 환경 개선 사업과 바닥, 적재대, LED 조명 등을 지원하는 작업 환경 개선 사업 등 2개 분야입니다. 노동 환경 개선 사업은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최대 4천만 원까지 지급되고 작업 환경 개선 사업은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또한 10인 이하 소규모 영세기업은 최대 80%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파주시에 등록된 중소기업으로 노동 환경 개선 사업은 200인 미만, 작업 환경 개선 사업은 50인 미만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를 기간 내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검사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사유에 따라서 의무보험 가입도 일정 기간 동안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합검사를 기간 내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검사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사유에 따라서 의무보험 가입도 일정 기간 동안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유효기간 연장 대상은 도난이나 사고 발생으로 장기간 정비가 필요한 차량, 병원 입원, 해외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운행이 곤란한 경우로 증빙 자료를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의무보험 가입은 해외 근무 등 국외에 6개월 이상 체류하거나 질병 등으로 장기 입원해야 하는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그 기간 동안 면제됩니다. 파주시 출자기관인 파주장단콩 웰빙마루가 경력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오디션 선발을 진행했습니다. 오디션은 제출된 서류 검토 후 자격 요건에 맞는 채용 후보자를 1차로 선발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프리젠테이션 발표와 심층 면접을 통한 오디션 방식으로 2차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파주 장단콩 웰빙마루는 공정한 인재 선발을 위해 인사혁신처에 의뢰해 심사위원장을 초빙했고 내부 인사와 외부 시민으로 심사위원을 구성했습니다. 한편 파주 장단콩 웰빙마루 조성 사업은 파주 특산물인 장단콩의 수요 촉진, 농가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6차 산업 특화 관광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탄현면 성동리 통일동선 관광특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10월경 정식 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청소년 전용 공간이 없었던 파주시 적성면 지역에 청소년 자유공간 쉼표 2호점이 들어선다고 밝혔습니다. 쉼표 2호점은 적성 주민문화센터 3층과 4층을 리모델링해 조성되며 북카페, 스터디룸, 미디어실, 조리실, 휴게 공간 등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이 마련됩니다.
쉼표 2호점은 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총 예산의 30%는 도비를 지원받았으며 지난 8월 9일 착공해 약 2개월간 공사한 후 9월 말 정식 개소할 예정입니다. 파주시가 종이팩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운정, 문산, 금촌이동 행정복지센터 3곳에 IoT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을 설치해 운영합니다. 종이팩은 일반 폐지와 달리 재활용 과정에서 고품질의 생활용품으로 재탄생될 수 있어 물로 깨끗하게 헹군 후 건조시켜 일반 종이와 분리배출해야 하는데요. 파주시는 IoT 스마트 종이팩 수거함을 설치해 기존 종이팩과 화장지를 교환해주던 사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다양한 품목으로 보상해 종이팩 재활용률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스마트 수거함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오늘의 분리수거 앱을 실행해 사용자 QR코드를 스캔하고 종이팩 바코드를 스캔한 후 종이팩을 투입하면 포인트가 적립됩니다. 종이팩 1개당 10포인트가 적립되며 100포인트가 적립되면 우유 또는 생수 등 약 11가지의 보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파주시 노인복지관 부설주차장 확충 공사가 착공됐습니다. 파주시는 노인복지관을 주차 공간이 협소해 이중주차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복지관 인근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설주차장을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파주시는 부설주차장 건립을 위해 기존 주차장 옆 토지를 매입했고 예산 29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817.88제곱미터, 지상 1층, 지하 1층 규모로 조성해 이용자 편의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부설주차장은 오는 1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공릉천변 산책로는 자연풍광을 즐길 수 있는 명소로 자전거 도로도 잘 조성돼 있어 시민들이 많이 찾는 명소인데요. 파주시는 시민들이 주간과 야간 언제든 편히 산책할 수 있도록 공릉천 일대 산책로를 정비했습니다. 파주시는 노약자나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통행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장시간 보행에도 무리가 없는 우레탄 소재로 금릉역 임시 공영주차장에서 금촌 주말 농장까지 약 1km 구간의 산책로를 재포장했습니다. 최종환 시장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공릉천은 파주의 대표적 자연 친화적 친수 공간으로 언제든 찾고 싶은 수변 공원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파주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